자, 일단 그 안내해드릴 거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리고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로 먼저 오시고요.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고 윤정두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요 유튜브를 클릭을 하세요. 유튜브로 오셔서 윤정두를 검색하셔도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오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네이버로 오셔서 거기서 윤정두를 검색하시고 그 윤정두를 검색한 상태에서 어떻게 유튜브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독 신청하시고 그리고 알람 신청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구독 신청하시고 이제 알람 신청하시면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현대글로비스 장중에 올려드리게 되면은 그 기준점에서 뭐 광동제약도 그렇고요, 현대글로비스도 그렇고요, 서양식 패턴 분석 기준에 이제 신규 추세 형성, 서양식 패턴 분석에서 그리고 주봉상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20만 원 선까지 충분하게 연출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게 이제 17만 8,500원의 기준이 되는데 우리가 오늘 현대글로비스를 추가적으로 또 매매 사인 드려요. 어제 같은 경우가 16만 원의 현대글로비스 이제 매매 사인 나갔고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의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이제 17만 원대 초반 중반 17만 원대 초반 중반 결론적으로 현대글로비스가 18만 원대 초반까지 움직임이 나와요. 그 흐름에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현대글로비스를 들여다봅니다가 아니라 교육 자료를 같이 넣어드리죠. 교육 자료를 그렇게 넣어드리면서 일단은 추세 범위에 대한 그 해석 부분을 좀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쭉쭉쭉쭉쭉. 그러니까 동영상을 1분이라도 빨리 보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추세 자락 범위 내용 설명 들으시고 한 호가라도 더 싸게 17만 원 뭐 초반이라든가 이런 데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었겠죠. 저 추세 그림이 뭐냐면 조금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거냐면 요거 이제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기존의 추세선의 5에서 10% 범위를 이탈하거나 돌파했을 때 기존의 추세선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서양식 패턴 분석은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으로 형성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현대글로비스도 이제 단기 일봉에서의 단기 추세선, 그다음 중기 추세선,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나오는 추세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 그림을 어느 시점에서부터 당겨서 그리느냐가 많은 그 차이가 발생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이런 흐름이 주가 흐름이 나왔었다라고 한다면 요 추세가 위로 또 혹은 밑으로 이탈 혹은 돌파의 기준이 되는 그 흐름이 요 상단과 하단 부분의 흐름을 기존 추세선에서 5에서 10% 범위를 이탈하거나 돌파. 그게 이제 3에서 5거래일, 3에서 5거래일 동안을 이탈하거나 돌파를 한 이후에 그 변동성 부분이 5에서 10% 정도가 나와주고 그리고 이제 기존 추세선 변동성의 1.5배에서 3배 정도 나와줘야 된다. 응? 이런 기준을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정회원님들께 VVIP 회원님들께 장중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대글로비스의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저 새로운 추세 범위를 들여다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만약에 현재 기준이 버겁다라고 할지라도 막연하게 주가가 올라와서 버겁습니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기술적 분석도 해 가시면서 편입에 여력이 생긴다면 그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이 좀 다소 오늘 지수가 30포인트까지 미끄러졌다라고 해서 너무 위축되실 필요 없이 이런 자동차 업종 기준의 현대글로비스라든가 현대모비스라든가 또 만도라든가 또 현대차라든가 또 화학업종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좀 수익 기조를 잡아내시면 상당히 좋았겠죠. 오늘 장에서도. 그래서 유튜브로 오셔서 구독 신청하시고 알람 신청하시면 이런 종목군들을 1분이라도 빨리 보실 수 있다. 이게
3거래일 전에 그러니까 그전 요때 현대글로비스를 함께 또 올려드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오늘 올려드린 거 말고 20만 원 설정 2일 전입니다. 2일 전에 현대글로비스 설정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때 기준이 얼마였어요? 15만 원대. 15만 원대 여러분들 또 15만 7,500원에 매직 계산기 올려드릴 때 그때 여러분들 이제 뭐 같이 들여다 보실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거 보시면 어때요? 5% 등락이 나오고 15만 7,500원일 때. 그래서 요 유튜브로 오셔서 미리 보시고 지금 오늘 얼마? 15만 7,500원 대비 이게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고 오늘 목요일 기준에 주가 등락폭은 18만 원대 초반 15만 7,500원에서부터 그러면 얼마? 2만 5천 원 올라온 건가요? 그죠? 그래서 여기로 빨리 오셔서 구독 그다음에 알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도 이렇게 되면 이제 바로 들어오셔서 보실 수 있죠.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오늘 굉장히 인원이 적어요. 37분 계시는데 42분 뭐 이렇게 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계시는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일로 오셔서 여기도 마찬가지 구독 그리고 알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47분 이렇게 50분 계속 늘어나고 계세요. 얼른 들어오신 분들은 빠르게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안내해 드렸고 이제 뭐 들어와 계신 분들이 저쪽 카카오 TV 쪽에 40분 우리 유튜브 쪽에 40분 유튜브 쪽에 53분 이쪽 캐치스탁 쪽에 40분 그럼 130분이네요. 보통 이제 방송 진행하고 나면은 최소 250분에서 500분까지 들어와요.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각 채팅방에 카카오 톡방까지 해서 70110 한번 가죠. 각 채팅방 톡방에 701109 눌러주세요. 701109 아직 음악 안 나와요 하셨어요? 들어가도 방송도 안 나오네요 하셨어요? 어떻게 방송이 안 나올 수가 있죠? 한번 내가 같이 눌러볼까요? 유튜브 누르면 취소 잠깐만 이쪽에서 방송 접속이 다 되고 있으신데 그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 200분 방에도 오셨는데 다 나오고 있는데요? 다 나오고 있는데 11분이 눌러주셨고 쉬운 3분 접속하셨고 701109 701109 한 번씩 눌러주세요. 701109 701109 그렇게 해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교육 들어가야죠. 701109 701109 카톡방에 오늘도 그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여러분들께 능동적으로 좀 그 카톡방 답변해 주시고 하는 방은 총 7개 방이 있는데 능동적으로 그 답변 달아주시고 하는 방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침에 종목을 올려드릴 때 거래량까지 같이 올려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오늘 기준에 10월 15일인가요? 오늘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오늘 한국 파마 기준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방도 있고 8시 46분에 그리고 거래량을 넣어드린 방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능동적이신 방은 거래량을 좀 넣어드렸고 그다음에 당연히 유료 방은 이제 그 기준 거래량을 넣어드렸죠. 여기도 거래량이 안 들어가 있네요. 그럼 이쪽은 어느 방을 넣어드렸을까? 이렇게 능동적으로 70110 한번 눌러주세요. 능동적으로 거래량이 왜 다들 없지? 아이고 오늘은 제가 거래량 안 넣어드렸나? 아닌데 오늘 다 넣어드렸는데 넣어드린 방은 다시 이렇게 해서 총 7개 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000분이 넘게 들어와 계신 거예요. 자 0815 1015 어이구 다 없네. 어제 넣어드렸나? 아닌데 오늘 넣어드렸는데 오늘은 안 넣어드렸나 보다 거래량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출석 체크해 주시는 방은 어떻게 거래량 부분을 다 넣어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럼 되죠. 그렇게 해서 거래량을 넣어드린다는 건 어떻게 넣어드리는 거냐면 이쪽으로 또 옮겨 놓고요. 잠시만요. 701109 하트도 좀 눌러주시고 이제 유료방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015 이렇게 여기 보면은 한국파마에 850만 주 이렇게 형성돼 있죠. 이렇게 조금 능동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돼요. 여기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701109 이렇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 교육방송 참여하세요라고 한 번 더 올려드릴 테니까 자 유튜브 방송 참여 오늘 조금 많이 버거우셨죠. 사실상 시장도 변동성이 큰 종목, 큰 업종군들이 좀 여러 업종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의약품 쪽 같은 경우에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 이제 방송 원고 내용에서 이제 좀 진행을 해드릴 건데 사실상은 오늘 굉장히 좋은 장세거든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 좋은 장세인데 내 주력주가 이제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 뭐 IT 비중만 70% 갖고 있고 화학하고 자동차만 갖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그 흐름이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넷마블을 갖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넷마블을 갖고 있고 또 신풍제약을 갖고 있다 보니 장중에 신풍제약이 11만 6,500원까지 이렇게 급격한 조정이 나오게 되니까 7%대까지 그것도 바닥권이라고 인식하는 공간에서 최근 그 이식거래의 저점을 이탈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버거웠던 거죠. 근데 일단은 그 꼬리를 잘 달고 돌려놨고요. 뭐 꼬리를 달고 돌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전체적인 지수나 흐름 부분이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어찌됐든 이 부분하고 이제 넷마블 쪽의 충격, 빅히트 엔터의 흐름 자체가 오늘 공모가 대비해서 100% 상승 27만 원까지 들어올리고 상한가 35만 1,000원까지 형성한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미끄러져 버렸죠. 그렇게 되면서 거래량은 640만 주, 650만 주가 터졌는데 개인들에게 떠넘겨진 물량이 이제 82만 주예요. 그러니까 뭐 외국인 기관의 보호해수 물량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매도 부분 그리고 재차 이제 뭐 손바뀜의 매매 부분이 좀 있었는데 어찌됐건 뭐 좋지 않은 약세 흐름이 연출이 되다 보니 관련 종목군들의 흐름이 대부분 약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흐름으로 연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단 넷마블 쪽의 조정도 좀 깊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은 좀 대처가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그 전략 부분은 다 잡아드릴 겁니다. 방송 원고에 사실은 그 넷마블을 넣었다가 전체 분량이 너무 많아서 빼버렸어요. 넣었다가 이제 전체 분량이 많아서 뺀 겁니다. 오늘 뭐 어찌됐건 그 전체 분량이 많아서 뺐으면 야간 방송에서 뭐 진행을 해드리면 되겠죠.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그 지수 부분이 뭐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굉장히 쉬운 장이었어요. 사실은 장중 내내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뭐 계속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넷마블의 문제는 넷마블인 거고 뒷부분에 이제 다시 들여다보면 되는 거고 시장이 어느 쪽에서 어떻게 밀고 내려갔느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죠. 시장 지수가 왜 깨졌느냐.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이제 우리 VVIP 회원님들께서도 일부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깨지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깨지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깨지는 게 그게 더 무섭다고 하던데요. 이거 왜 깨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준이 우리도 있었어요. 결론은 깨지는 이유가 왜 깨지는지 모른다. 그거는 없어요, 사실은.
단기적으로 이제 탄력적으로 상승세가 나왔던 업종군에서의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오는데 특히 이제 예를 든다면은 뭐 의약품 쪽이 굉장히 탄력적인 그 흐름이 지속돼 왔었고 서비스 업종의 이제 넷마블의 조정폭도 이제 상당폭 영향을 주게 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뭐 서비스 업종 전체의 흐름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카카오의 오늘 1.76%의 조정이라든가 네이버의 2% 시장 대비해서 조금 더 이제 조정을 받은 부분들 이런 부분에 이제 서비스 업종의 조정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 오래간만에 시장 대비 조금 더 약세를 띄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기전자 업종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거죠. 오늘 기준에 우리는 이제 방안에서 이런 거를 자주 들여다봐요. 어떤 걸 들여다보냐면 막연하게 뭐 선물이 밀렸어요. 또 혹은 막연하게 시장 지수가 밀렸어요. 이거 시장 돌릴 수 있나요? 아니 시장을 돌리려면 누군가가 돌려야 되겠죠. 시장은 따로 가고 종목 따로 가고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시장이 먼저 지수가 움직였느냐 아니면 종목이 먼저 움직였느냐.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얘기한다면 시장의 지수 자체가 대형주의 변동성에 움직이죠. 그 중에 이제 특히 전기전자 업종.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쭉 당겨서 보시면 전기전자 업종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총액 비중이 34.51%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어마어마해요. 전기전자 업종의 34.51% 곱하기 오늘 등락률이 1.21 곱하기 어제 종가가 2,380포인트라고 한다면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 밀린 거 1.21% 밀린 게 그게 10포인트로 영향이 된단 말이에요. 전기전자 업종이 밀렸잖아요. 그 밀린 흐름이 10포인트의 조정으로 연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전기전자 업종 밀린 게. 상당한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밀려 내려오고 그리고 삼성전자 하나만 놓고 보시더라도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요. 358조예요. 삼성전자 358조거든요. 358조 1000억. 그럼 요 358조에서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이 얼마? 1620조. 1622조. 이렇게 되죠. 그러면 계산해 주면 돼요. 삼성전자 358조 나누기 1622조 해주면 22.07%. 그럼 곱해주면 되죠. 22.07% 곱하기 삼성전자의 오늘 등락률이 1.48 곱하기 시장이 얼마요? 2380포인트 어제 종가가. 그러면 삼성전자 한 종목이 끌고 내려가는 게 7.7포인트. 이게 진짜 중요하죠. 삼성전자가 어느 위치에서 조정을 받았냐에 따라서 내일일은 나도 모른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기준에서 내일일은 내일대로 뭐 미국장이나 유럽장의 흐름에 따라서 또 움직임이 나올 거고요. 오늘은 오늘의 기준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 기준에 삼성전자 쪽의 조종이 전체 시장 지수 조정 19포인트에서 10포인트를 전기전자 업종에서 삼성전자가 얼마 7.7포인트를 삼성전자 혼자서 밀고 내려갔다는 얘기죠. 근데 그 밀고 내려간 부분이 버거운 수준의 조정이 아니라 삼성전자 개별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눌림목의 흐름. 요 정도는 뭐 괜찮다. 6만 원 훼손을 시키기도 했지만 종가는 일단 뭐 6만 원으로 마감을 했고 내일 눌림이 나오더라도 요 자락에서 하방 경직성을 좀 낼 수 있겠구나라고. 그리고 이제 넷마블이 속해 있는 서비스 업종의 기준 오늘 2% 밀렸잖아요. 2.05 곱하기 시가총액 비중 얼마요? 11.47% 곱하기 어제 종가 2,380 이렇게 해주면 서비스 업종이 5.6포인트를 뺀 겁니다. 거기에 이제 그 의약품 쪽 시가총액 비중은 많이 미끄러져서 7.62%의 비중이라고 했을 때 오늘 1.94% 밀려 내려온 부분 거기서도 한 2, 3포인트 될 거예요. 그럼 결론은 의약품의 조정, IT 쪽에 삼성전자의 조정. 왜? 하이닉스는 0.6% 강세했으니까.
그리고 서비스 업종의 조정, 이 세 개 업종군이 밀고 내려온 게 19포인트입니다. 나머지는 뭐 오히려 자동차는 뭐 현대차는 좀 미끄러지긴 했습니다만 모비스라든가 현대글로비스의 흐름은 시장 대비 좀 탄력적인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업종 기준도 오늘 보시면 어때요? 0.32%의 강세. 운수장비 쪽은 0.44 눌려 있는 거는 이제 현대차의 눌림목하고 조선주들의 흐름일 거예요. 아무래도.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오늘 시장이 밀렸지만 누가 끌고 내려갔냐 이거예요. 누가 끌고 내려갔냐를 놓고 봤을 때 나쁘지 않더라. 네? 전기전자 업종의 눌림목이 나오면서 흐름인데 그쪽의 흐름이 여전히 강도 있는 강세 흐름으로 연출되고 있더라. 나쁘지 않더라. 자, 그렇게 해서 업종별로 다 볼 텐데 코스피 지수 월봉 기준입니다. 일봉으로 볼까요? 코스피 지수의 기준. 추세 범위가 그렇게 뭐 버겁지 않은 위치의 흐름이죠. 대형주.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소형주, 중형주가 2016년 대비해서는 좀 버거운 위치로 형성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업종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월봉으로 다시 보면은 음식료, 뭐 섬유유복, 종이목재, 그리고 화학, 의약품, 비금속 광물, 뭐 이런 식으로 쭉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의약품, 그리고 이제 서비스 업종, 뭐 그리고 최근에 흐름에서 화학하고 운수장비인데 전기전자 업종이 어찌됐건 가장 세잖아요. 저쪽의 흐름이 지금 뭐 문제가 있냐라는 거죠. 없죠. 결론은 내일 시장이 지금 나스닥이 1.34 선물 쪽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낙폭 일부 줄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낙폭을 줄였든 어쨌든 시장의 지수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어느 쪽에서 그 조정을 연출시키느냐, 전기전자 업종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 전기전자 업종 때문에 조정이 나왔다 할지라도 전기전자 업종의 변동성이 확대되느냐, 아랫방향으로, 그것만 아니라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차익 실현의 욕구가 튀어나오고 이제 그 시장의 추세 범위에 강력한 시세 분출을 못 잡아내주는 쪽, 의약품 뭐 이런 쪽, 단기 과열이 됐던 쪽, 그런 쪽이 눌림 받고 시장 변동성의 확대, 하방의 확대가 나온다 할지라도 우린 주력 기준을 IT 쪽 위주로 더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전체 추세는 어떻게 된다? 윗방향으로 열어놓는 게 맞다. 그러면 우리도 의약품 갖고 있고 우리도 넷마블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넷마블의 경우는 미리 볼게요. 그냥 조금 이따 보는 게 아니라 넷마블의 경우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거냐면 넷마블의 월봉 기준상으로도 그다음에 주봉, 일봉 다 마찬가지입니다. 추세 부분이 굉장히 버겁습니다. 근데 이 넷마블을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지금 33% 밀려 있거든요. 작지 않은 변동성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밀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넷마블의 일단은 펀더멘털적인 측면을 해석을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의 게임 산업에 대해서 규제가 좀 강화돼 있었죠. 그러니까 사행 산업이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그게 나쁘다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산업의 기준이 현재 정부의 그 정책하고 좀 맞아떨어지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결론적으로 현대차 그룹주들을 작년 상반기에 좀 보고 수급 논리에 의해서 이제 안 들여다 보다가 최근 8월부터 해서 또 공격적으로 현대차 그룹주를 보기 시작한 부분이 7월경부터 해서 정의선 회장의 행보가 굉장히 빨라졌죠. 그리고 정부의 정책하고 많이 맞아떨어집니다. 거기에 이제 그 달러 인덱스의 약세 부분, 그것이 유로화나 파운드화 대비해서의 약세라기보다는 엔화 대비 약세의 부분이 더 크죠. 결론적으로 이제 엔화 강세 부분이 현대차 그룹주의 가격 경쟁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부각을 시켜주고, 또 정부의 정책 기준, 뭐 예를 들어 전기차, 수소차 정책 부분에 대해서도 혜택을 사실상 실질적으로 받는 기준, 또 그룹 차원에서도 행보가 좀 빨라지면서 뭔가 움직임을 가져가는 추세,
그렇게 해서 이제 자동차 업종의 기준점까지도 들여다봤단 말이에요. 넷마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엔소프트의 시사 강화는 이제 뭐 당연히 실적 개선 폭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도 상당히 끼쳤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그 계속 바닥권에서 넷마블의 경우 주춤거리다가 올해 들어서 탄력적인 흐름이 7, 8, 9월까지 나왔고 10월에 이제 무너진 거예요. 9월 꼬리 달고 그 부분이 이제 넷마블 쪽의 기준에서 무조건적으로 빅히트 엔터 관련된 내용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뭐 실적 개선 폭이라든가 누적 수급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 감안할 때 과도한 빅히트 엔터에 관련된 내용 해석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빅히트 엔터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실적 개선 폭에 대해서도 당연히 상반기 실적 발표 나오는 기점에서 부각이 됐었고요. 또 수급 부분도 수급 논리도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범위였고, 물론 이제 오버슈팅 자락에서는 조금 매도 물량이 출회됐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슈 부분이 이제 빅히트 엔터 이외에도 카카오뱅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도 놓여져 있죠. 결론은 고점 대비 30% 수준의 조정이 시가총액 17조까지 올라갔던 종목치고는 과도한 조정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도한 조정이다. 거래량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잡아 당겨놓은 또 그 기준점, 또 누적 수급에 대한 부분, 실적 개선 폭에 대한 부분, 유통 물량은 또 어때요? 주요 주주 지분이 81%인데 여기에 이제 외국계 텐센스 그 지분이 15% 정도 되는 부분이 외국계라고 잡혔을 때 나머지 부분의 외국인 지분 그 부분까지 대주 쪽으로 이제 합산을 하게 되고 기관 지분 빼고 나면 사실상 개인들이 소유한 지분은 10% 전후 또 미만 수준이란 말이죠. 결국은 주가가 미끄러져 내려왔을 때 그 눌림목에 대한 어려움은 당연히 외국인 기관 쪽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장이 시장이 긍정적으로 형성될 때 이 종목만 과도하게 뭐 변동성이 커서 이제 좀 그 조정폭도 깊게 눌려지긴 했습니다만 이 종목만 뭐 과도하게 미끄러져 내려올 이유는 없어요. 그럼 기술적으로 놓고 볼 때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오늘 기준이 결론적으로 이제 기존의 교육을 잡아들이는 그 흐름의 기준처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반전일의 기준을 우리가 LG화학의 기준점에서 좀 이렇게 잡아서 보여드렸거든요. 반전일이라는 거는 어느 특정 일에 새로운 고가 혹은 새로운 저가를 형성한 이후에 추세가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거래량이 일반적으로 이제 크게 증가할 때 신뢰도가 높다. 그래서 이제 고가 반전일, 저가 반전일, 기조 반전일 뭐 이렇게 있다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일단은 저가 반전일 가능성을 기대해 보자.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넷마블의 경우에 단기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계속 미끄러졌거든요. 이렇다 할 반등도 못 주고 거기에 이제 거래량 부분이 수반이 안 되고 일정 거래량이 수반된 게 100만 주 수준 정도. 그러다 오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200만 주 수준의 거래량이 일단 터져준 겁니다. 시간에까지 하면 뭐 200만 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반전일의 이 기준 그리고 이 내용 부분도 다시 볼게요. 발생의 특징 부분 이렇게 해서 교육을 중간중간 LG화학 때부터 잡아드렸는데 하루 혹은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패턴이든 일반적으로 대량 거래가 실리는 것이 신뢰도가 높고 또 고점 떡은 이제 저점 어느 곳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하락 반전은 이제 조금 뭐 낙폭이 심화될 수가 있죠. 투매 물량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상승 반전의 기준에서는 좀 원만한 그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두산 피어스는 오늘까지 이제 강세의 흐름이 연출이 됐는데 일봉으로 놓고 보시면 대량 거래량 터지고 난 이후의 흐름 거래량 부분이 사실 조금 못 미쳐요. 왼쪽 부분의 거래량 대비해서 근데 거래량 일정 범위 수반되고 되돌리는 흐름. 근데 이제 조정받을 때 저 고점에서 내려오는 속도보다는 뭐 다소 완만한 부분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두산 피어셀의 대량 거래량 터진 이후에 반전의 기준의 흐름, 또 LG화학이 지금 뭐 만족할 수준의 흐름은 아닙니다만 초대량 거래량 터지고 나서 바닥 인식 잡아준 요 거래량이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대금 기준에 창사일의 사상 최대치.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횡보를 했지만 돌리는 흐름. 넷마블 쪽도 마찬가지예요. 넷마블 쪽도 주봉상에 이제 요 라인을 찍어주고 이제 LG화학도 좀 돌려야 되는데 넷마블 쪽의 기준도 오늘 기준에 앞전에 고점에서의 그 대량 거래량도 있습니다만 오늘 기준에 대량 거래가 터져주고 오래간만에 대량 거래가 터져주고 주봉상에 5MA, 20MA 내일 또 이제 거래가 실리겠죠. 내일 기준에서 거래가 실려주고 그리고 내일 만약에라도 뭐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 다소 이제 그 밋밋하고 부담돼서 내일 탄력적인 반등을 못 주더라도 그럼 주봉 기준에서의 다음 주 기준에서의 가격 반발력 기준들 그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단은 그 조종자락 끝자락에서 거래량이 터져졌다. 오히려 이제 이쪽보다 예를 들면 신풍제약, 신풍제약도 우리 갖고 있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 신풍제약 다른 걸 핑계 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풍제약에서도 놓고 보면은 오늘 꼬리 달고 돌리고 7% 조정에서부터 거의 뭐 보합 수준까지 돌려놓긴 했습니다만 거래가 없죠. 그럼 신뢰도 부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뢰도 부분이. 그래서 일단 신풍제약도 뭐 내일 탄력적으로 가격 반발력을 줘야 되는데 일단 넷마블은 버거운 수준이지만 버거운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뭐 버겁습니다만 일단 대량 거래량 터지고 나서의 장대 음봉 하방을 잡을 수 있는 위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자락에서 만에 하나 내일 또 추가적으로 눌린다 할지라도 투매의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가격 반발력, 기술적 반발력 고점 대비 4분의 1이 됐든 3분의 1이 됐든 2분의 1이 됐든 그 가격 반발력을 보면서 손절을 하더라도 그 기준에 손절을 한다. 만약에 돌리는데 탄력적인 반등력이 나와요. 거래대금도 수반하고 안정적으로 추세 전환으로 연출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뭐 좀 더 위로 볼 수 있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반등이 나오는데 거래대금이 밋밋하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순실폭을 확정짓고 좋게 표현하면 순절, 나쁘게 표현하면 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장중 기준에 또 VVIP 회원님들 기준에서 다시 설정을 해드릴게요. 지금은 야간인데 내일 이거 어떻게 될 겁니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단 업종 대표주의 기준에 시가총액 17조까지 들어 올려놨던 종목의 기준에 지금의 조정은 과도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실적 개선폭, 규제 완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81%의 지분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유통 물량 제한적이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제한적이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분명하게 하방은 잡을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기준에 이제 장중 전략 뭐 우리 입장에서는 VVIP 회원님들 위주로 먼저 보고 그 다음 범위가 여러분들께도 변동이 더 확대되면은 녹화해서 여러분들께 전략 기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이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뭐 시장 상황 쭉 보고 단기 공략주를 들여다볼 텐데 일단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시간에서 다우지수 눌려 있고 또 S&P 500 지수도 9% 0.9%까지 밀려 있고 근데 나스닥도 1.3% 밀려 있는데 일단 낙폭을 일부 줄이고 있어요. 뚜껑 열리고 나서 이제 그 추세 부분 보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그 선거 앞두고 불확실성 부분인데 전체 추이는 어때요? 전체 추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당 입장에서 또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자본시장에 꼬신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뭐 인위적으로 무조건 방어하거나 땡길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변동성을 아랫방향으로 가지고 가게끔 그렇게 냅둘 만한 상황은 아니죠. 또 민주당, 야당 쪽의 입장에서도 굳이 자신들 때문에 시장 조정이 나왔다라는 것을 표출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서로 이제 뭐 협력할 수 있는 우호적인 분위기 부분들 또 극적 뭐 양적 완화 부분 뭐 경기 부양 체계 부분 이런 부분에 이제 극적인 타협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재료 노출 그다음에 이제 소강 상태의 인식으로 오히려 또 조정의 빌미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전체 추이 부분을
전체 추이 부분을 하락 반전의 기준으로 이렇게 나타낼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오늘 기준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고객분들께서 서비스 업종의 넷마블을 가지고 계신 제가 권해드려서 비중을 채우고 계신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조금 그 변동성의 패닉에 빠진 흐름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머지 IT에서의 뭐 강세나 이런 부분들 또 S&P 500 지수 놓고 보실 때 예? 나스닥 지수 놓고 보실 때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놓고 보실 때 어때요? 국내 증시의 이제 그 디커플링 상황의 흐름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위치로 해석할 수 있겠죠. 독일, 일본, 그다음 대만까지. 특히 대만의 기술주 위주의 추이 부분은 상당히 강하죠. 유가증권 시장이 저기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제 삼성그룹의 오너 이재용 부회장의 뭐 구속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정치적인 성향 부분에 연동돼 있는 거기 때문에 펀더멘털 외적인 부분에서의 그 삼성전자의 눌림목이 된 거죠. 시가총액 얼마요? 22%. 전체 유가증권 시장의 1620조 원의 시가총액 대비 22% 358조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눌림 때문에 저 흐름이 나온 겁니다. 근데 저 흐름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차분히 한번 읽어보세요. 2017년도의 시장 견인차 역할은 어찌됐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의 100% 기술주에서의 100%의 흐름 여기 보시면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이 당연히 나스닥의 지수에 연동이 돼서 28%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센 흐름. 그다음에 S&P 500 지수 18%, 다우 지수, 애플의 영향력 뭐 상당하죠? 23%. 여기 이제 국내 증시가 26% 올라왔고요. 니케이 쪽이 이제 9, 10, 11월 달 3개월 동안에 아베 총리의 그 당시에 아베 전 총리의 선거 압승 그렇게 되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3개월 만에 20% 올랐어요. 니케이도. 어찌됐건 코스피 지수 26%는 글로벌 선진 시장 중에서 나스닥에 이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그때 누가 끌고 올렸다고요? 전기전자 업종. 그럼 그 이후의 흐름을 글로벌 시장에 누가 끌어올렸다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연동된 나스닥, 거기에 연동된 S&P 500 지수. 그러니까 즉 기술주가 땡겼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이후에 디커플링. 지금은 전기전자 업종이 제일 세죠. 차트 보셨잖아요. 차트 다시 볼까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둔할 것이다. 별로 못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등한시하는 거죠. 서비스 업종도 결국은 요 16년도 대비해서 올라온 폭은 전기전자 업종 수준뿐이 안 돼. 그것도 안 돼, 사실은. 그리고 의약품도 마찬가지. 화학은 뭐 아직까지는 2018년 1월 고점 뚫은 건 아니고 운수장비도. 결론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은요. 우리나라의 그 상장 업종 중에서 가장 셉니다. 결론은 이쪽의 비중을 매번 강조드리는 것처럼 최대폭은 70%까지 채울 수 있다. 왜? 실적이 뒷받침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끌고 가는 게 어찌됐건 IT라는 거예요. 근데 작년 12월부터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2016년부터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비중을 IT 비중을 자꾸 이제 변동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빼놓고 가니까 그게 제일 아쉬운 거예요. 내일 당장의 기준에 개장 전에 뭐 한국파마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다시 뽑아서 올려드릴 수는 있어요. 2,350개 중에서 3종목 올려드렸는데 그 중에 한국파마의 변동성이 뭐 만족할 수준으로 나와줬죠. CS 베어링과 옴니 시스템 실패했어요. 실패하면 안 되죠 앞으로. 왜냐하면 기준거래량 설정을 해드렸고 장중 시간대별 기준에 기준거래량 플러스 양봉이 안 나오면 당연히 따라붙지 못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교육받기 싫어서 막연하게 들어가신다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저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이겨내려고 하시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똑같이 오픈을 해드렸잖아요.
그런 쪽에서 안정적인 수익 기준을 잡으셔야죠.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가 주식을 처음 시작했고 잘 모른다고 해도 의약품 쪽에 실적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의 변동성 확대, 또 건들면 상한가 가는 그런 변동성 확대 기준과 전기전자 업종의 실적을 뒷받침하는 흐름, 또 자동차 업종에서 역시 실적 개선 폭과 정책에 대한 기준, 이런 부분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쪽, 어느 쪽이 더 긍정적일까요? 점진적인 쪽이 긍정적이죠. 또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되는 한국파마에서의 변동성과 6조를 넘기는 현대글로비스 이런 쪽의 변동성, 대형주 위주로 보셔야 돼요.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하고 윤정두가 와 한국파마 축하드려요. 응? 오늘 같은 경우에 와 오성 첨단 소재 시간외에서 추가 9% 폭등 나왔어요. 이런 말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셔요. 그러니까 내일 기준의 종목군들을 다시 이제 설정해서 지금 들여다 볼 텐데 한번 볼까요? 맨 끝부분에 이 날짜부터 쭉 지우고 맨 끝부분의 기준도 한번 볼게요. 16, 그 다음에 16. 뭐 요 추세 내용 새벽에 봐서 제가 이제 좀 뭐 고쳐놓든지 아니면 이제 원래 주말쯤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 변경해서 좀 잡아서 드리니까 그때 보시든가. 그리고 요 기준 요 내용은 언제 일요일날 보통 잘 설명을 해드리죠. 그러니까 일요일날 기준에서 좀 놓고 보시고 관심 테마 이런 쪽의 기준에서는 일단 낙폭이 심화됐으니까 여전히 의약품 쪽 아예 이제 의약품 쪽을 빼놓은 상태고 서비스 업종에 낙폭이 심화돼 있으니까 서비스 업종 여전히 넣고 보면서 대처 기준 잡을 겁니다. 그리고 16일에 이제 관심 종목의 기준에서의 흐름,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 이제 공격적으로 놓고 보실 때 150만 주 이상, 그다음 보수적으로 보실 때 200만 주 이상의 양봉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못하다면은 이제 가격 반발력을 이용해서 끊어낼지 그 부분을 이제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풍제약도 오늘 돌리긴 했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300만 주씩 터지는 모습이 연출되어 줘야 된다. 현대차는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 300만 주 정도만 형성이 돼도 뭐 충분할 것 같아요. 하이닉스 500만 주, 삼성전자 2,500만 주, LG화학 100만 주 정도. 그리고 이제 16일 기준에 하나솔루션 내 뭐 흐름도 똑같아요. 똑같고 지금 아름아름 거래 실릴 듯 못 실려 버렸어요. 이쪽 기준. 그다음에 한국파마 그리고 뭐 우성 첨단 소재 이런 부분들 하나씩 놓고 볼 텐데 한국파마의 경우에는 기준 거래량 부분 또 어떻게 설정할까요? 오늘 기준에 똑같아요. 보시면 880만 주 터졌잖아요. 그럼 한국파마의 880만 주 거래량 또 거래대금 부분 이 부분이 변동성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으로 형성되느냐 10% 이상 올라왔어요. 그 정도는 움직임이 나와야 차익 실현도 설정할 수 있고 그렇게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88에 64 오늘 880만 주니까 88에 64 그리고 또 88에 64 그럼 얼마? 700만 주 64에 기준 잡고 700만 주인데 일단은 최소 범위의 흐름을 7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으로 그다음 보수 750만 주로 잡죠. 그리고 보수적으로 놓고 보실 때 얼마? 800 오늘 기준 880만 주, 850만 주, 900만 주 정도. 850만 주. 주가 올라오니까 거래량 터지면. 그래서 한국파마를 만약에 내일 또 들여다본다면 이 정도의 기준을 잡습니다. 다만 이제 무조건적으로 한국파마가 움직일 것이야라고 해석을 하는 것도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분차분하게 개장 전에 한번 들여다보면서 동시효과 상황에 체결 물량이 몇 주 정도 형성되느냐. 그러면 소문이 나 있는 종목이라서 공격적으로 750만 주 잡았잖아요. 그럼 최소 7만 5천 주, 10만 주가 동시효과에 실려야 돼요. 그게 안 실리면은 동시효과부터 막 따라 붙거나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한국 우성 첨단 소재인데 시간에서 들어올려놨기 때문에 이쪽의 거래량 부분이 월등하게 또 실려야 됩니다. 사실상은 2억 4,500만 주, 2억 4,600만 주에 70%면 724, 7428, 1억 7천만 주 정도를 놓고 보면서 변동성을
기준을 잡는데 일단 오늘은 그거에 조금 못 미치고 일단 거래대금 뭐 7천억 이상이죠. 근데 어제 기준에 이제 그 설정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뭐라고 설정해드립니까? 어제 기준에. 자, 여러분 시젠이나 신풍제약의 그 거래대금이 나올 때 하루에 2조 3천억씩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시장에서 전 거래일에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의 70%, 80%를 잡는다는 건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2조 3천억짜리 70% 거래되면은 27에 14, 1조 6천억이 터져야 변동성이 10% 나온다. 그렇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을 고려를 한다. 그러면 이제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5천억 정도의 거래대금이면 월등하다. 얼마 전에 SV 인베스트먼트의 경우에 4,900억 터지고 거래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의해서 두 번째로 많은 거래대금으로 형성을 했단 말이에요. 변동성이 뭐 어마어마했죠. 이 결론적으로 이제 오성 첨단 소재의 경우도 그렇게 된다면 얼마? 5천억 정도의 기준이라면 1억 1천만 주, 뭐 1억 2천만 주? 응? 어제 종가 4천원 기준 잡았을 땐 그러면은 5천억 기준 잡으면 1억 2천만 주? 그 정도의 기준 거래량으로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내일 기준도 똑같습니다. 오늘 거래량의 이제 뭐 80% 기준을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거래대금이 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일단은 대박 주연님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내일 한국이 아니라 오성 첨단 소재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기준 거래량 부분 공격적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종가 기준이 4,420원이에요. 그럼 최소 범위 1억 주는 터져 줘야 된다는 거죠. 1억 주 10%의 변동성을 보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놓고 보시는 분들은 1억 6천만 주 기준 잡고 오늘 뭐 7,200억이니까 80% 정도 8일은 8, 68에 48 그러면 1억 3천만 주 정도 그렇게 해서 보수적으로 놓고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 변동 매매 시초가 대비해서 10% 등락 범위가 나오는 변동 매매에 참여할 수 있는 가격대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 범위에 한국 유니온 제약도 이제 포함되어 있고 한데 같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종목군들을 PPT에서 일단 먼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 파마 같은 경우에 오늘 그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그 거래대금 부분이 한국 파마가 만약에 형성돼 있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성 첨단 소재나 이런 종목군들처럼 또 유니스 내 변동 거래 대금이 터져서 변동성이 나오는 것처럼 거래 대금이 터져줘야 들여다볼 수 있다. 그게 안 터지면은 의미 부여하기 어렵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 기준에서의 흐름, 또 시초가 1조 미만의 종목에 따라붙을 수 있는 변동성의 범위 이렇게. 이게 결론적으로 이제 한국 파마까지 다 들여다 보신 거고 내일 기준에 이제 기준 거래량 또 설정을 해드린 거고요. 오성 첨단 소재도 조금 차네. 지금 뭐 이미 시간에서 9% 떠서 들어 올려놨기 때문에 이 오성 첨단 소재 내일 동시효과 상황 거래량은 뭐 상당할 겁니다. 최소 이제 100만 주 이상 터져야 되는데 뭐 마감에 320만 주 터졌으니까 100만 주 정도는 뭐 실릴 것 같아요. 320만 주 터졌어도 저 거래량이 다 실리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뭐 3분의 1, 4분의 1 정도 실릴 것 같은데 그럼 100만 주 정도 실려졌을 때 100만 주가 실리고 갭상승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럼 갭상승 나오고 양봉이냐 그 기준까지만 놓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유 갭상승 나오고 그런 종목 어떻게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못 따라붙지만 시가총액 1조 이하짜리 종목에서는 저 정도 변동성까지는 들여다볼 수 있다. 왜? 이미 거래량 거래대금이 나온다는 거는 갭이 나온다는 거예요. 위든 아래든. 대부분 이제 위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앞전부터 해서 뭐 10월 12일 날 같은 경우도 저런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제 뭐 상한가 이런 그 진입 범위들 그죠? 그래서 주봉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도 가지고 갔고 그다음에 일본 기준에서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도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고 그 부분이 뭐 예를 든다면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갭에 대한 기준.
요 높이만큼 그 들어 올려진다는 게 일반적인 갭 교육에 대한 기준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제 5천 원대 초반 정도의 기준이 목표 주가가 되죠. 일봉상으로. 그 부분을 열어놓고 거래량이 터지고 감싸안고 들어 올리게 되면 그러면 목표 주가 설정 범위까지 도달한다. 근데 결국은 내일 이미 갭 상승이 나오고 출발이 되기 때문에 일단 목표 주가 도달 범위까지는 올 수는 있는데 양봉으로 유지를 하지 못하면 매매 기준 따라잡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오늘 기준에서 우리도 변동성 있는 종목을 봤어요. KC인가요?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KC도 결론은 전거래일 상한가에 오늘 변동성이 또 나왔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개장 초부터 종목군들의 조정폭이 있는데 뭐 단타 종목 단타 칩시다, 뭐 상한가 봅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비중 자체를 실어서 갈 수가 없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제한적으로 우리가 좀 들여다봤고 제한적으로 대처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놓친 게 아깝지만 향후에도 충분히 이제 들여다 볼 거니까 미리미리 이제 교육받고 대처하시면 된다. 그래서 한국 유니온제약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미 7월 7일부터 뭐 쭉 언급을 드려왔고 교육을 해드렸어요. 특히 이제 9월달에 저 변동성 거래대금 변동성이 나올 때만 변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터질 때만 변동성이 나오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변동이 나왔죠. 그러면 개장 초에 뭐 이걸 어떻게 계속 들여다보고 있겠어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그리고 이러한 그 차트들 올려드릴 때 해석 부분 같이 보시고 오늘 한번 볼까요? 내일 기준에서 이제 그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하면은 이런 종목군들의 전략 부분을 좀 빠르게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개장 전에는 이제 어찌됐건 뭐 몇 종목 포착을 해서 들여다보고 잡아드리기도 하는데 이쪽에 거래대금이 잘 보시면 교육 기준에서 1,000억 원의 거래대금이 터져준 이후에 시장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1,000억 원이라는 거는 이제 명목적인 그 기준이 되는데 지금 현재 기준에 1,000억 이상 거래대금 종목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의약품의 변동이 줄어들면서 기존에 50종목, 60종목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기준은 이제 뭐 거래대금 자체도 시장에서 좀 줄고 해서 줄었을 것 같아요. 많이 종목군들 한번 볼까요? 거래대금 상위 상품 포함해서 이렇게 보시면 그냥 막 씌워버리겠습니다. 5, 10, 15, 20, 25. 어우 그래도 여전히 많아요. 30, 35, 40, 45. 어우 쉬운 종목 훨씬 넘네요. 쉬운 거의 뭐 60종목 가까이 나오죠. 그죠? 60종목 가까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뭐 여러분들이 그냥 놓치고 뭐 놓쳐서 아깝다 이러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좀 들여다보긴 했었는데 요거를 방안의 기준에서는 좀 놓친 기준이 있어요. 어찌됐건 이쪽의 변동성은 제가 볼 땐 펀더멘탈 상의 흐름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 누적 수급이 뭐 어마어마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개인들이 뭐 물량을 뺏기거나 그러는 흐름도 아닌데 주가는 쭉쭉쭉 올라오죠. 신규 상장 이후에. 그럼 여기서 놓고 보실 때 변동성의 부분은 어떻게? 1,000억 원의 거래대금이 터지는 기준점, 그 기준점에만 변동성을 활용해서 들여다보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직까지는 뭐 이쪽도 시장에서 아주 크게 뭐 상한가 들어가고 막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아주 크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벌써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투자 주의까지 형성돼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럼 한국 그 유니온 제약을 만약에 이제 내일 또 들여다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 기준점만 좀 잡아놓고 설정을 해드릴 텐데 오늘 이거는 유나이티드 제약이고 한국 유니온 제약 볼게요. 한국 유니온 제약 요 변동성 범위 거래량 부분이 750만 주가 터졌어요. 1,700억입니다. 그럼 앞전에 의미 있는 거래량 요 부분 그럼 어떻게 돼요? 1,300만 주, 1,400만 주 기준 잡고 7일은 7, 7, 4, 28 그렇게 해서 1,000만 주 정도. 보수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공격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900만 주 정도.
내일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변동성은 750만 주에서 충분한 변동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렇다면은 그렇다면 750만 주를 기준 잡을까요? 오늘 변동성을 기준을 잡고 꼬리가 있으니까. 그럼 한국 유니온 제약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보다 이제 선배이신 분들 거래가 이제 좀 원활하시고 교육이 원활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미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변동이 나올 때 이렇게 매매 기준 잡아서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 기준을 잡아가죠. 그럼 방송에서 가지고 나간 건 이 정도 수준이 돼요. 뭐 유니슨 같은 경우에도 뉴스가 있는데 유니슨은 사실 이게 얼마나 못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예전에 이제 뭐 텔콤 같은 경우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기준에 뭐 물량이 출회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잘 보시면 공시 내용 기준을 보실 때에 일단은 전환사채 행사 신주 인수권 행사를 단행을 해서 상장일이 오늘로 기준이 되고 한 200만 주 정도가 1,000원짜리 물량이 상장이 된 거죠. 그러면 200만 주의 시세 차익 5,000원이면 100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비 일학이라고 그러나요? 까마귀 널자 배 떨어진다고? 아니 왜 그 추가 상장되는 날 그날 왜 수주 공시를 그날 내주냐 이거죠. 물론 뭐 오늘 계약했으니까 오늘 냈겠죠.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일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어찌 됐든 다 떠나서 전환사채 물량 부분 그러한 부분이 1,000원 미만짜리의 행사 가격에 200만 주가 들어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내일 변동성이 나온다 할지라도 일단 추가 상장되어 있는 종목에 대해서 그리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어차피 이제 윗골이 달려 있는데 전략 기준을 만약에 잡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거래량의 80% 정도 수준. 그래서 윗골에 달려 있긴 합니다만 윗골이 달려 있으니까 한 70% 잡을까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준점 잡을 수 있어요. 6, 7에 40이 4천만 주 정도 최소. 그리고 이제 100% 자회사한테 실적 그 공시 내용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요 부분에 이제 공시 내용도 사실은 저기에요. 그 기간이 공급 계약 체결 기간이 내후년 2022년 8월 31일까지죠. 그럼 실질적으로 2년치의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2년치. 거기에 중간에 뭐 말도 안 되지만 중간에 계약이 뭐 깨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이제 뭐 그거를 부정적으로 해석하자 아니다 뻥이다 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주요 주주 지분도 이제 13.53인데 M&A가 돼 있는 상태가 뭐든 또 전환사채 뭐 행사하면은 뭐 이거 안 팔 거야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든 없든 하여간 복잡한 거는 좀 떠나 있자는 거예요. 물론 이제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가 저 당시에 2,000원 수준인가요? 그 물량을 어마어마하게 400만 준가 얼마 행사를 해요. 그걸 10,000원에 팔아먹거든요. 텔콘 RF 제약이 2017년도에 보시면 행사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2,000원 정도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간에 10,000원에 팔아먹고 몇백억을 수익을 창출을 해내죠. 저런 그 내용을 뭐 좀 설명하기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뭐 또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들여다만 볼게요. 들여다만 보시면 이때 2017년 하반기부터 해서 2018년 상반기 1분기까지 의약품 쪽에 묻지마 투자 만들어냈죠. 누가? 이번 정부가.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또 문재인 대통령 정부 꼭 보면 뭐 의약품 쪽 신라젠 뭐 문제 불거지고 하필이면 결론적으로 17년도 이제 뭐 7월 그때 당시의 기준에 전환 물량, 전환사채 이 기타 법인에서 어찌됐건 개인들한테 물량 다 팔아먹죠. 이때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흐름에서도 물량이 이렇게 600만 주씩 10,000원일 때. 그럼 이 물량이 얼마였다고요? 2,000원. 제 기억이 맞다면 2,000원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이런 전환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 범위 설정 범위를 가져가죠. 저 물량 이제 소진시켜 놓고 장이 좋아서 다 팔아먹고 또 2018년까지 또 해먹는 거죠. 뭐. 이 금액만 얼마예요? 네. 결론은 이러한 부분들의 전환사채 물량들에 대해서 뭐 결국은 더 들어올렸잖아요. 시장 영향이 긍정적이다 보니. 그러니까 유니슨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책에 기준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뭐 당연히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 추세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위험 요소는 뭐 위험 요소대로 이제 뭐 알고는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흐름 자체의 기준점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뭐 4천만 주 기준을 잡아드린다 할지라도 설정 범위를 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공시 내용 아까 이제 우리도 뉴스를 쭉 올려주셨는데 이쪽도 사실 좀 어이없는 거는 뭐 어이없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 4월 10일에도 사실상은 그 갭 상승 4% 이후에 우리가 따라붙은 게 8% 수준에서 따라붙었고 4월 10일입니다. 그리고 그날 27%까지 변동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했죠. 이날 27%, 26%네. 26.02 얼마? 60만 3천 원. 우리는 이거 얼마에 따라붙어요? 이거 갭 상승 5%니까 4% 상승이었고 우리가 51만 9천 원에 따라붙었죠.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시가총액 3위짜리. 근데 이 당시에도 이제 그 수주 공시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은 시가총액 규모 감안했을 때 또 바로바로 연동되는 실적이 아니라는 걸 감안했을 때 그런 내용으로 보면은 큰 의미는 없죠. 사실 SK 바이오팜의 주가가 시간에서 상한가 가고 그 다음 날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지는 이유조차도 그런 내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찌 됐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런 내용들은 뭐 심리적인 요인인데 전부 오픈돼 있는 내용이죠, 그죠? 그리고 이 내용이 전혀 주가에 미칠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 착복이거나 개인 소용주처럼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은 지금 뭐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관련된 내용까지도 영어의 몸을 만들어 놓고 그 난리를 쳤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지금은 다 면죄부 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어찌됐건 뭐 그런 정치적인 색깔 부분에 복잡한 거는 이제 일단은 뒤로 떠나놓고요. 다시 들여다보면 오늘 그 결산 실적 예고 나와 있고 또 공시로 볼까요? 이쪽으로 아예 가서 공시 실적 공시인가요? 아니면 배임 결산 실적 예고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거죠? 저 수주 공시는 아니잖아요. 우리 쪽도 나는데 제 방송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안 보고 그냥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뉴스가 나왔네 요 정도만 봤거든요. 그게 이제 그 배임 그 횡령 관련된 내용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거는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계속해서 저런 부분들 뭐 분식회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근데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수사의 기준을 잡느냐 아니면 구속 수사가 아닌 뭐 지금처럼의 흐름이냐 뭐 여러 가지 또 기소를 붙이는 거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 기소 붙이는 거를 뭐 무슨 위원회 거기서 이제 그 권고 사항 자체가 기소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으로 그럴 것 같으면 맨 처음부터 구속을 왜 시키냐 이거지. 나쁜 것들 아주. 결론적으로 잠시만요. 우리 제가 기사를 아까 잘못 봤나? 우리 쪽에도 올라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됐건 지금 그 기사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실적이 아닌 요걸 그러니까 결산 실적 예고 공시 요거 말고 배임 횡령 배임 횡령에 관련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전혀. 그리고 이제 그게 뉴스가 몇 시에 나왔죠? 기소됐다 이게 몇 시에 나왔어요? 16, 18분? 그 전에 나왔죠. 17시 48분. 이 시간에서 그 시장이 오늘 시간에서 전체적으로 밀렸단 말이에요. 왜 밀렸어요? 미국 증시의 선물, 유럽 증시의 선물 부분이 좀 밀려서 그랬는데 체결량 3,000주예요. 체결량 3,000주. 뭐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뭐 미끄러진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오늘 그 예를 들어서 대형주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삼성전자도 1% 밀렸어. 뭐 물론 이거에 여기에 연동돼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1.38% 밀렸어요. 바이오로직스가 2.7%라 이제 와 이렇게 많이 밀렸네라고 이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2,993주면은 뭐 적지 않은 체결 물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뭐 거래일에 보면. 근데 뭐 이렇게 해서 1,000주 단위의 거래량도 터진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 물량의 흐름이 0.631대 기준 잡았을 때 2,500주 정도잖아요. 뭐 4,400주도 터진 적이 있고. 저게 악재라면은 윤 정도보다 똘똘한 친구들이 좀 안 팔겠어요? 8월 5일 날 17,000주 거래량도 있었는데. 그잖아요. 뉴스가 뭐 5시 17분, 5시 25분 다 오픈되는 거 아니야. 전혀 문제 없습니다. 뭐 내일 돼서 이제 심리적으로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현재 기준에서 해석할 땐 전혀 문제 없다. LG화학 우리가 갖고 있는데 LG화학도 그렇게 해석해 드렸잖아요. 뭐냐면 뭐 배당 10,000원 한답니다. 근데 어제 시간외에서 LG화학의 그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밋밋했어요. 그건 뭐예요? 그 배당 관련돼서는 시장에서 이슈로 불거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시간에 끝나기 전 6시 전에 나온 뉴스인데. 그래서 결국은 오늘은 그걸 가지고 기대 요인을 갖고 간 게 아니죠. 그건 상관없이 하반 경성을 자꾸 돌리느냐 그걸 놓고 본 거죠.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걱정했는데 뭐 내가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시간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구나. 또 날짜별로의 거래량 좀 놓고 보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좀 되신다 하시는 분들 뭘로 할까요? 오늘 우리 어머님 오셨어. 421229 노상구 선생님 701109 먼저 눌러주셨는데 421229 421229 우리 어머님 오셔가지고 청소 다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순천에 좀 아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오돌이 있죠. 오돌이를 그냥 어이구 그렇게 큰 오돌이를 보내주셔가지고 아주 감사히 그 오돌이를 방송 전에 날로 까가지고 그냥 생으로 어머님도 몇 입 넣어드리고 그리고 또 구워서 드시는 걸 또 좋아하셔가지고 버터구이 또 해가지고 몇 마리 드리고 오돌이를 421229 출석 체크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캐치스탁 쪽에 접속 인원이 적지 않으세요? 80분 정도 계세요? 근데 지금 페이지 하나를 못 넘겨. 이거 안 되지, 창피하게. 저도 오늘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또 이번 주 내내 새벽 내내 좀 피곤한 일들이 많았죠. 미팅도 많고. 그래 지금 막 정신을 못 차리게 피곤한데도 이렇게 열심히 능동적으로 하는데. 그쵸, 콜콜님. 아유, 주가 빨리 움직여줘서. 그래 뒷부분에는 좋은 내용들 많이 설정해서 잡아드릴 거예요. 지금 우리 421229 빨리 눌러주시고 각 채팅방 있죠. 노란톡 국민톡 카카오톡 채팅방에도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에도 105분이세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경제TV의 지금 시간대 동접자 인원이 이렇게 안 나와요. 카카오TV 쪽에 우리가 66분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쪽 캐치스탁 쪽에 84분이면은 150분이잖아. 여기까지 하면은 얼마 250분 지금 들어와 계신 거예요. 동접 기준에 250분이면은 한국경제TV 메이저 쪽에 그들의 동시 접속자 인원보다 많아요.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만큼 능동적으로 이렇게까지 팍스경제TV 윤정두까지 찾아오셔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또 위해서. 여기 좋아요가 이게 지금 29개면 어떻게 해. 105분이니까 최소 50개 넘어야죠. 자신감 갖고 능동적으로 좀 신나게 좋아요도 누르시고 그다음 각 채팅방에도 그렇게 눌러주셔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께 내일 아침에 종목별로 올려드릴 때 거래량 부분까지 같이 올려드린다고 했죠. 오늘 한국파마처럼 거래량 같이 올려드려야 여러분들도 이 거래량 요 정도면 되겠구나 인식하시고 대처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기준에서 좀 놓고 보시고요.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의 기준에서 이제 KC 같은 경우에도 내일 이게 이제 뭐 이틀 연속 또 강세를 떼서 시장 거래 조치가 이제 들어갈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이쪽도 오늘 여러분들께는 오픈을 안 해드렸는데 개장 초에
개장 초에 이제 우리 그 유료방에는 오픈이 됐었단 말이에요. 오픈이 되면 뭐 합니까?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하루 종일 이제 그 종목별로의 흐름, 또 시장의 흐름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쉽지 않은 뭐 하루의 기준이 됐고, 결론적으로 KC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접근 범위를 뭐 이렇게 원활하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다만 이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3거래일 연속 대형주에서의 강세가 연출되다 보니 그런 쪽에 이제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내일 이제 KC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사실은 6천억, 시가총액 2,474억짜리 6천억이 뭡니까? 어쨌든 그 3억주인데 이 6천억 중에서 내일 기준에 5천억 정도의 거래량 그 수준이라고 한다면 내일 그래도 2억 주 정도씩 막 터져야 돼요. 만약에 KC를 들여다보시는 상황이다, 들여다보고 싶다 하시면 2억 주 거래량 공격적으로 놓고 보신다면 뭐 1억 5천만 주 1억 5천만 주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별도로 설정을 해놓고요. 오늘 기준에서 두산 퓨어셀도 계속 우리도 들여다봐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에 맨 첫날 좀 들여다보고 그 다음날 범위부터 이렇게 들여다만 보고 말 그대로 예전만큼 문자 사인을 좀 못 드리고 있어요. 오늘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변동 거래량이 좀 터져 있는데, 일단 앞타바이오의 시간의 상황은 어떤가요? 시간의 상황 추가 강세가 좀 나와 있네요. 앞타바이오도 한번 내일 들여다본다고 치고, 오래간만에 이제 거래량이 터져 있기 때문에, 다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거래가 없을 때 얼마에 53,000주 터지던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을 오늘 뺑뺑이 돌렸다고 해서 이걸 와 끝내준다, 혹은 기관들이 20만 주 매수했다고 해서 2% 수준의 매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끝내준다라고 급격한 펀드멘탈적인 해석을 하는 것도 무리수가 있죠. 결론적으로는 앞타바이오 이제 설정을 해드리는데 주의가 굉장히 필요하다. 48에 32, 350만 주 정도. 앞타바이오 만약에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뭘? 실질적으로 그 동시효과 상황에서 이제 거래량이 실려 있고 양봉의 기준이 나와 있고 적절한 등락 범위에서 형성되는 종목군들, 그 기준에 기준점을 설정하는 종목이 설정할 수 있는 종목이 나올런지를 다시 봐드릴 겁니다. 요거 그리고 이제 그 교육방송 끝나고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두 종목만 더 들여다보면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을 좀 놓고 볼게요.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 우성 첨단 소재나 이런 쪽을 사실 놓쳐버린 기준이 있는데, 오늘 기준에 이제 우선주는 빼는 게 맞고요. 모아텍 같은 경우 이건 뭐 투자 경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그 흐름에서 700억짜리 이거 끝내주죠, 이런 거 갖고 대박 내셔야죠, 이건 안 돼요. 700억짜리 우리가 들어갔다면 우리가 지금 대주주 돼 있을 판입니다. 주가는 올라와 있다 할지라도 또 시장 조치 들어가 있고, 이걸 뭐 매집을 해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매집을 해서 들어갔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쪽은 나중에라도 이제 들여다보는 종목으로는 설정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세동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000만 주 거래량 터지 78억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가총액 170억짜리.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 1600억짜리고 315만 주의 거래량이 1억 주가 터지고 2,500원 건의 거래 대금이 형성이 됐는데, 만약에 이 친구를 들여다본다,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도 들여다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참 이런 종목을 끄집어내서 참 교육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대형주에 하다못해 두산 퓨어셀도 있고 무슨 뭐 현대글로비스도 있는데 그쪽은 추세 매매 기준이 되잖아요. 어찌됐든 뭐 이쪽도 하여간에 뭐 교육용이니까 설정을 해드립니다만 매매 사인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억 1000만 주에 80%, 8,800만 주, 9천만 주 기준 잡고요. 공격적이신 분들, 그다음 보수적이신 분들 1억 1000만 주의 기준을 그대로 잡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그나마
들여다볼 수 있다. 근데 뭐 저런 거래량이 일단 터져줄지는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TS 인베스트먼트 800억짜리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KEC 좀 전에 말씀드렸고, 라이브 파이낸셜 참 600억, 700억 이것도 안 됩니다. 앞타바이오, 우노앤 컴퍼니 600억, 한국 파마 그나마도 이제 시가총액 좀 있고, 넥스트 BT 2천억. 이쪽에 거래대금도 1,200억인데 글쎄요. 이제 내일 기준에 넥스트 BT도 일단 거래대금 터지면 한번 들여다보는 정도로. 지금 종목이 많아요, 그죠? 오늘 이렇게 올려드리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신단 말이에요. 종목이 나온 거야? 응? 이 종목 사라는 거야? 이렇게 되실 수 있어. 굉장히 많죠 지금. 빼놓을게요. 하나솔루션은. 응? 그렇게 해서 얘를 빼고 얘를 빼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빼는 게 나을 텐데 오히려. 일단 하여 얘를 빼놓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돼서 이제 실질적으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종목 기준에서 좀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면, 홈페이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홈페이지에 좀 들어오세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서 수익 기준을 좀 잡으실 수 있도록. 무슨 얘기냐면은 홈페이지에 지금 이쪽 이렇게 네이버 윤정도 검색하시면 공식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냥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른 걸 떠나서 이걸 먼저 보세요. 주식 방송, 녹화 방송. 녹화 방송 보시면요, 이번 주에 일요일 날 10월 11일 날 금리, 환율, 상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녹화해 드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저거 꼭 보세요. 꼭 보십시오. 꼭. 그리고 10월 4일 날 일요일 날 야간 교육들이 굉장히 그 좀 내용들이 길어요. 일요일 날 야간 교육 10월 4일 기준에서 거래량, 거래대금 기준의 설정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10월 4일은 두 번째 페이지에 있겠네요. 그래서 10월 4일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 시장 영향 요거 있죠. 요것도 꼭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10월 4일, 10월 11일 주말 그 교육 내용 꼭 보시고, 그리고 우리 그 세력대망님 같으신 경우, 유니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난 뭐 대박이죠. 이제 뭐 신성 ENG의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에 상한가, KPM 엑세스파이어의 월요일에 상한가, 또 추가적인 공략, 그다음에 KPM테크의 폭등 랠리, 거기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유니슨에 대한 해석 상당합니다. 그래서 급등주 마스터님 지금 이 장에 대선주의 흐름에서 큰 수익 잡아드리고 있고, 세력대망님 어찌됐든 채팅방에서 여러분들 다 보신 것처럼 수익 어마어마하고. 근데 문제는 세력대망님의 이벤트가 이제 마감이 된다는 거예요. 선착수 30명이라 이제 끝나가죠. 지금 이제 뭐 100분 거의 다 찼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이전에 이거는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도움 받으시고 수익 내시고. 그리고 윤정두 상품은 일단은 이렇게 해드릴게요. 요 부분 오늘 세 분 기준에서 요거 지원을 해드리는데 일단 지울게요. 2+1은 지워버립니다.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여하실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참여 상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소형주 기준에서의 변동성 매매 기준은 설정을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부분은 그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제 그 오늘 같은 경우에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현대글로비스만이 뭐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현대글로비스의 이제 그 추세 매매 부분에 서양식 패턴 분석에 있어서의 추세 매매가 일단 어떻게 진행이 돼야 새로운 수급 시세 이런 부분으로 형성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시간에서 조금 1% 수준까지 미끄러져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뭐 미국장의 흐름 끝까지 지켜봐야 아는 거고요. 1%대 지금 하락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장중에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위축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부분이 6만 원 안착 공방, 또 6만 원 돌파 이후의 흐름, 62,800원 사상 최대치의 고점, 그 고점을 뚫고 가느냐를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강하구나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게 맞아요.
아, 또 6만 원 또 이탈돼요. 아, 6만 원 차익 실현할 거. 6만 원 차익 실현해서 어디서 내살라고? 왜 한 뭐 5만 8천 원, 7천 원 거기까지 또 밀릴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맞죠.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구색 맞추려고 이게 들어가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가장 중요시 놓고 봐야 될 게 요 자락인데 요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다시 2016년 종가 대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017년도에 IT는 11월에 고점을 찍습니다. 시장은 1월에 고점을 찍지만 2018년 1월에 찍지만 그렇게 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2% 상승하면서 나스닥이 오르는 거고 기술주가 포함되어 있는 S&P 500 지수, 애플이 있는 다우 지수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랠리.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술주가 다 끌어올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전기전자 업종이 이때만 해도 규제가 있는 때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2017년도에 오히려 이제 그 전기전자 업종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폭발적인 랠리, 그걸 그 연출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시장 지수 26%까지 끌어올리고 26% 끌어올릴 때 전기전자 업종은 116% 오르면서 4배 수익을 내드리고 결론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의 시장 주도력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또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건데 지금 기준에서도 이제 그 당시랑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똑같냐면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기준은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은 얼마나 그랬어요? 56%입니다. 이걸 자꾸 뭐 외국인이 팔아서 안 된다라고 표현하는 난 그 친구 요즘에 최근에 한 1년, 2년 가까이 안 봤거든요. 우리 누구라고 또 얘기하는 건 없고. 나는 걔 이해가 안 돼. 매번 그 얘기를 해주거든. 야, 너 좀 공부 좀 하고 해, 임마. 라고. 한국경제TV에서는 내노라 하는 강사 중에 하나죠. 왜? 영어 강사 출신인데 그냥 막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PD 선생님이 알아, 작가가 알아, 뭘 알아 주식을. 그냥 시원하게 얘기하니까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그게 벌써 10몇 년째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외국인이 파니까 쳐다보면 안 됩니다. 하이닉스 외국인이 파니까 쳐다보면 안 됩니다. 신고가 난리가 나오는 종목이 얘네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시장을 견인하는 게 얘네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쳐다보지 말라고 한 게 언제부터냐면 2016년부터 계속 내리. 그러면서 2018년도 빠질 때 보셨죠? 뭘 보셨어요? 2016년부터 내리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까지도. 근데 외국인 지분이 56%란 말이에요. 응? 그냥 일반 소형주처럼 외국인이 샀다가 팔았다 이러면 모를까. 그래서 외국인이 팔고 나갈 때 들어가면 안 된다. 이 기준이면 모를까. 아니 그게 아니라 외국인 지분이 56%짜리에 대주주 지분이 37%짜리에 기관 지분 빼고 나면 개인 지분 유통 물량도 없는데 개인에게 떠넘겨주면 뭐 한 20% 30% 넘길까 봐? 그것도 아닌데 왜 얘들 자꾸 못 살게 굴어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도 그래서 하이닉스 기준에서도 49%의 외국인 지분이 형성돼 있어요. 49%에. 그래서 저거 퍼센테이지 얼마 안 되는 흐름에서의 개인 수급 저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하이닉스 부분 최근 들어서 일단 어찌됐건 좀 개선 폭이 있는데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외국인 지분 얼마예요? 49%예요. 대주주 37%고 기간 빼고 뭐 있어 유통 물량이. 근데 외국인이 많이 팔아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보시면 안 됩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만약에라도 이런 경우의 기준이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삼성 SDI 이미 먼저 움직였는데 이쪽도 잘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2016년 4분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삼성전자가 2016년 1분기부터 해서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바닥 찍고 들어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5월 18일 바닥 찍어요. 예? 바닥 찍고 찍는 이유는 실적 개선폭. 분기 실적이 5천억 미만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2분기에. 근데 연간 3조를 넘겨줘요. 다행히. 하반기에 실적 개선이 나온 거죠. 그러더니 2018년도에 얼마? 20조 8천억을 찍어버립니다. 5천억 미만까지 예측이 됐던 분기 실적이 5조 이상 나와버린 거예요. 분기에 평균. 그렇게 되면서 수급 부분이 2016년 5월 18일부터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그 12월 말까지. 그 이후에 이제 일부 손바뀜 있고 차익 실현이 있고. 결론적으로는 하이닉스가 5월 18일.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삼성 SDI, 삼성전기, LG전자, LG이노텍이 4분기. 2016년 4분기. 그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움직인 거죠. 삼성 SDI.
또 LG전자, 또 삼성전기. 수급 보세요. 개인 누적 수급. 삼성전기, 또 LG이노텍. 수급 보세요. 전부 2016년 4분기 이후의 흐름입니다. 그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 변동 나오고 수급 나오면서 또 조정받고. 지금의 기준은 어때요? 지금의 기준은 이노텍도 시가총액 뭐 3조 7천억 분이 안 되긴 합니다만 수급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죠. 삼성 SDI는 수급이 좋긴 한데 이쪽은 이제 주가가 선반영이 돼 있고. 그럼 나머지가 뭐예요? 삼성전기, LG전자가 되죠. LG전자. LG전자 어때요? 수급이? 2018년도 사상 최대치 고점 찍을 때 그 수급. 그럼 11만 4,500원까지 지금 주가 대비해서 얼마? 20%대. 하이닉스가 12월 이후에 1월 달까지 한 달 만에 얼마? 25% 수준의 상승률. 8만 원에서부터 10만 원, 10만 6천 원까지. 그죠? 그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의 수급 범위가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수급을 논할 이유 자체가 없는 외국인 지분이 56%, 49%, 대주주 지분까지 포함하면 개인에게 유통 물량 자체가 넘어갈 수도 없고, 삼성 SDI는 수급 개선 폭과 함께 올해 벌써 이미 2차 전지 랠리와 함께 폭등 랠리가 나와 있는 상태고, 그럼 나머지가 LG전자, 삼성전기잖아요. LG전자, 삼성 두 종목 남은 거잖아. IT에서. LG이노텍은 시가총액이 3조 7천원인 게 좀 작고. 그 결론은 삼성전기, LG전자인데 둘 다 누적 수급이 상상을 초월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원 수급일 땐 대부분이 앞전 고점, 저 고점을 다 뛰어넘어요. 시간이 좀 더디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삼성전기가 2019년 이후에 지금까지 흐름에서 바보 마냥 못 움직였나요? 아니죠. 그럼 LG전자가 지금 뭐 바보 마냥 못 움직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채널 돌리면 떠들어대는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외국인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 사면 안 돼. 어떤 종목을 얘기하는 거야? 극대형주 4종목 빼고 어떤 종목?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무지하게 사재꼈는데. 미코요? 거기도 뭐 누적 수분 긍정적인데. 서울바이오시스요? 외국인이가 손바뀜이 나왔는데. 서울반도체요? 추세 굉장히 좋은데요. 어제 그제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나오고. 뭘 팔려는 거야? IT에서. IT의 자신감을 절대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LG전자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저 당시에 시장 견인력을 가져갈 때 움직임 가져갔던 폭, 그리고 2018년 이후에 수급범위 추가적으로 들어올 때 들어 올려놨던 삼성전기의 단기간의 상승률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해서 IT 종목을 1순위의 주력으로 채워 놓으셔야 됩니다. 극대형주 4종목의 기준에서.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러한 뭐 내일 6만 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온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시각, 해석. 짜증나죠. 오늘 그 방안에 올려주신 내용이 그거예요. 뭐 3월 달도 가꿨고 우리 주력주 다 좋으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은 하는데, 다만 파란불이 나오고 하니까 진짜 뭐 짜증이 나고 확 그냥 있으면 옆에 그냥 있으면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혼내주고 싶다. 그런 욕구인 거지. 지금 이것이 무섭고 공포감이 쌓이고 어렵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한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넷마블 설명드렸잖아. 거래량 터지고의 하방 정리성. 내일 시장 영향 때문에 한 단계 더 만약에 만에 하나 미끄러진다 할지라도 가격 반발력을 놓고 보면서 그때 되돌리는 흐름 들어오다 보자. 아시겠죠? 의약품 마찬가지. 응?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의 기준은요. 8만 원대 중반 이후의 흐름, 8만 원대 후반의 흐름, 그것이 3월 이후에 지금 주봉으로 놓고 볼 때 이번이 세 번째 주봉입니다. 그 위치에 놓여진 게. 그 보면은 하이닉스 주봉 보겠습니다. 참 바보 같고 밉상이고 그런 종목이지만 내 자산이 지켜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시면 하이닉스의 기준에 2016년도 12월 요 자락에서부터 우리가 제가 뭐 8만 원에 샀다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8만 원 이하 뭐 이런 데서 샀다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8만 원에서부터 10만 원까지 다 올라간 게. 근데 10만 6천 원까지 올랐어요, 실은. 근데 요 등락 범위가 한 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한 달 조금 넘는 기준?
예? 조기준에서 벌써 이미 이 종목의 주가는 25% 넘게 오른 거예요. 시가총액 2위짜리가 한 달 만에 25%. 그러고 나서 조정이 좀 과했죠. 코로나19 때문에 과한 이후에 되돌리는데 요 자락 8만 원대 초중반을 넘긴 자락은 2주뿐이 없어요. 그것도 1주 그다음에 음봉 2주뿐이 없어요. 하이닉스 기준. 그 우리가 이때는 이제 편입의 기준 설정을 해드렸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8만 원 이하에서 대부분 이제 단문 문자의 강도를 높여준 거죠. 어찌됐건 뭐 거기서 높였든 여기서 높였든 그럼 그 자락이에요. 기회비용 다 뺏기고 몇 달 동안 같은 가격에 놓여져 있었다. 그게 이제 좀 솔직히 따지면 억울한 부분도 될 수가 있는데 그 기간 조정을 거쳐놨기 때문에 추세 보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놓고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자락에 여기에 이 위치에 하이닉스의 흐름, 그 흐름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수급이 뒷받침되는 그 흐름으로 연동이 돼 있다라고 했을 때 자신감을 가져가야 돼요? 안 가져가야 돼요? 가져가야죠. 저기를 넘길 수 있는 수급이 형성이 될까요? 되겠죠. 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삼성전자가 일단 먼저 내줬고 그리고 하이닉스의 2018년도 실적 20조 8천억의 영업이익 그것을 바탕으로 그 이후에 실적 개선폭이 유지돼 있었기 때문에 일정 범위 그 유보금 그 자산 가치가 다 올랐죠. 2016년도에 하이닉스의 자산 가치는 26조 수준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의 자산 가치 수준은 50조가 넘습니다. 응? 왜 수익 난 거 갖고 있으니까? 응? 거기에 이제 실적 영업 마진 개선이 다시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앞선 고점을 넘겨야 돼, 못 넘겨야 됩니다. 왜? 화폐 가치 훼손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종목을 실어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를 1순위로 필두로 잡아야 된다. 이 말씀 다시 강조드려요. 두 번째 기준에서는 뭐야? 오늘 기준에 화학업종도 갖고 다 했는데 잘라버렸죠. 시간이 뭐 어차피 안 되니까 못 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박스는 다 쳐놨거든요. LG화학도. 현대글로비스의 흐름입니다. 이 현대글로비스는 요거만 놓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요 추세 라인 범위를 그려드리고 새로운 추세가 형성이 될 수 있겠느냐 그 기준의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겠느냐 요거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아까 이제 유튜브의 기준도 잡아드렸어요. 요게 사실은 유료예요. 유료 이게 0 빼고 이벤트 오늘 어제 10분 해드렸는데 어우 인기가 너무 좋아. 오늘은 5분만 할래. 5분만 0 빼고 이벤트 장이 안 좋으니까 뭔 소리냐면은 자 직장인 교육 VOD 이 부분을 세트 1, 2, 3, 4, 5탄까지 세트 550만 원인데 0 빼고 55만 원 9시간 교육 5개 얼마 45시간 거기에 USB 하나까지 포함해 드리면 총 60시간 교육을 55만 원 60시간 교육을 1시간에 10,000원도 안 돼. 1시간에 10,000원도 안 되는 교육을 VOD와 USB를 받아서 공부할 수 있다. 그러면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이런 교육 자료 기존 추세선의 5에서 10% 3에서 5거래일 이상 위에 놓여져 있고 변동성이 1.5에서 3배 정도 형성이 되면 새로운 추세의 시세가 나온다. 이게 10월 13일 날 화요일 날 올려드린 내용의 기준에서의 추세 범위에 대한 해석입니다. 서양식 패턴 분석을 하면서 서양식 패턴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W자형 뭐 헤드 앤 숄더형 그다음에 뭐 다이아몬드형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W자형 모든 서양식 패턴 분석에는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단 한 가지의 교재에도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나온 건 없다. 추세가 새롭게 바뀐다라고 했을 때 그 추세에 바뀌는 범위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한 쪽도 아예 없다. 윤종두 책분이 없다. 근데 윤종두 책은 지금 절판됐다. VOD 동영상 교육을 1시간에 10,000원, 60시간에 55만 원. 그거는 평생을 USB나 VOD를 평생을 보실 수 있는 자료인데 교육 교재도 있고 0 빼고 이벤트 오늘은 5분까지만 갑니다. 그렇게 해서 현대글로비스의 흐름은 이게 올려드릴 때 차트가 그래서 유튜브에 구독 신청하시라는 거예요. 알람 신청하시고 이게 유튜브에 다 올려드린 차트입니다. 장중에 얼마에
뭐 얼마요? 15만 7천 원 뭐 이럴 때죠. 15만 천 원, 15만 원대 초중반.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늘 기준에 얼마가 돼요? 오늘 기준에 18만 2,500원까지 찍나요? 오늘 기준에? 그 수익들을 왜 놓치세요? 왜? 그 수익들. 그 수익들. 이게 결론적으로 이 현대글로비스의 저 추세 부분 위에다 짝대기 건놓고 추세 이렇게 그립니다. 새롭게 나왔습니다. 변동성 커졌고요. 3에서 5거래 1 그리고 5에서 10% 이상의 변동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추세입니다. 추세선 강약화의 확정의 특급 필살기. 요게 9시간짜리 교육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기준에서도 이제 뭐 월봉이든 주봉이든 들여다 보실 수 있겠고 주봉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이제는 보이십니까? 20만 원이? 20만 원이 의미 있는 그 완전한 저쪽 그 저점의 기준도 아니고 여기에요. 요 기준을 잡았을 때 20만 원 수준. 목표 주가가. 처음에 15만 원일 때는 그 말씀드릴 때 우스웠죠. 웃겼죠. 상승 형태 확인형 이후에 갭 상승 그리고 추세 주봉 목표 주가 20만 원입니다 했을 때 우스웠잖아요. 또 오버슈팅 한다고. 결국은 전부 올라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방송 원고까지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뭐 더 깊은 내용, 더 많은 내용, 또 더 많은 시간 진행해 드리고 싶고 자료도 막 갭 자료도 막 보여드리면서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데 결론은 일단은 뭐 우리 정 의원님들도 넷마블 때문에 오늘 좀 많이 버거웠고 뭐 제넥신 부분의 6%도 상당히 아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좀 뭐 숨 좀 골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교육해드린 변동성 종목 그다음에 주력주에 대한 이 정도 수준의 내용이면은 거의 뭐 VVIP 회원님들만큼 해드린 거예요, 사실. 우리는 VVIP 회원님들은 내일 장중에 또 다시 우리의 주력 업종 기준에서 먼저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 일부 하고 그리고 나서 변동성 종목 우리가 매매 기준 잡을 수 있으면 매매하고 오늘 뭐 장중에 시황 교육해드리고 IT 전략 기준 잡아드리고 이렇게 해드린 것처럼 내일도 뭐 시장이 만회하나 안 좋다면 하루 종일 시황 교육부터 해서 소양 교육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드시면은 채팅방에도 중간중간 올려드릴 터이니 일단은 먼저 시장 보시고 대형주 보시고 주력주 기준에서 흐름 보시고 그 다음 변동성 기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고생들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윤정두 최고다 해가지고 각 채팅방에 701109 마지막으로 이제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그 마무리하고 나서 시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찌됐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 날 야간 교육 4시간짜리 야간 시황 교육 올려드릴 테니까 그 일요일 교육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701109 능동적으로 각 채팅방 카카오톡방 올려주시고요. 노래는 여전히 오늘도 사랑한다. 주현미 씨 사랑한다. 브라보 마이 라브 올려놓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뵐게요.